예, 주식시장은 뭐 매일 열리고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다뤄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월요일인데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또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진단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엔 또 뭐 제롬 파월의 발언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주제 그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키워드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예,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금리 인하는 좀 성급하다라는 얘기일 텐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하다. 이게 파월의 얘기였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너무 앞서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다는 얘기였는데 시장은 뭐래? 하면서 주가는 또 심지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마저도 무시하고 시장은 가는데요. 뭐 정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니 해도 지난주 키워드는 뭐 파월이었죠. 예. 네, 근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비둘기적인 표현이 그렇게 큰 느낌은 못 받았는데 네. 시장은 네. 뭐 매파적이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네,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는 데 초점을 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발언인 즉슨 뭐 그 인플레 둔화는 뭐 좀 반길 일이다. 뭐 물가 지표가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충분한 긴축을 했다라고 하는 확신은 아직 못 갖는다. 이거는 약간 매파적이잖아요. 네. 네, 신중론. 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그것도 매파적인 거고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통화 정책은 균형 상태다. 과잉도 아니고 제약적인 수준도 아니고 한 중립적인 수준이다. 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뭐 지켜보겠다. 이거는 뭐 특별한 뭐 달리 예전과 다른 말은 아니거든요. 네. 늘 했던 데이터 디펜던트, 또 지켜본다. 아주 지겹게 들었던. 네. 그런데 시장은 아무래도 뭐 조금 기대감을 조금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반기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또 확실한 거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게 컨센서스니까요. 페드워치 보니까 뭐 12월은 93%인가 동결 가능성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알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물가는 지난주에 이제 PCE도 그렇고 물가는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도 하락하고 이런 분위기이고 소비나 고용도 조금 둔화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년에 경기 침체로 오는 것이냐 아니냐는 걱정을 사실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한 두어 주가 멀다 하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으로 봐서는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연준도 조금 주목하고 있고 또 시장도 약간은 좀 찜찜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경기가 약간 미국 경기 기준으로 과열 상태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물가와 금리가 같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반길 일인데 만약에 경기가 약간 뭐 짧거나 길거나 조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시적이나마 위축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코앞으로 닥치면 네. 그러니까 곧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시장에 좀 만연한다면 금리 하락을 더 이상은 좀 이렇게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기 위축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금리 하락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립 상태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가가 빠지고 금리가 빠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서 연말 연초까지는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1월을 지나면서 이제 지금 실질 중립금리가 굉장히 플러스로 완전히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원 PCE 기준으로 3.5%이니까 금리가 5.5%면 기준금리가 연초에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였던 것이 실질 기준금리가 지금 플러스 2%포인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소비나 기업들의 컨디션도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성장률로 봤을 때 내년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언저리에는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경기 얘기 오늘 키워드에서 첫 번째 얘기했고요. 또 김한진 박사님과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고 말씀 나눌게요. 보여주십시오. 약달러, 금값은 고공행진이고, 네. 그러게요. 달러 인덱스가 103, 이제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는 건데, 달러가 사실 강하게 가면 신흥국 우리는 뭐 투자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우리 시장,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이 1,301원입니다. 1,2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300원 언저리인데, 대체적으로 외환시장 환경은 국내 증시에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리 하락, 또 뭐 지금 유가 하락, 또 말씀하신 달러 약세, 네. 이 부분은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조금 활발해졌고, 신흥시장으로 조금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 자금들도 늘고 있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달러 가치가 지금 말씀 주셨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되고 곧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을 넘었던 인덱스가 달러가 지금 103 정도로 네.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103이 그렇게 낮은 환율은 아니고요. 또 앞으로 전개될 매크로 환경이 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전 세계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약간은 위축되는 국면으로 봐야 될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용 경색이 조금씩은 뭐 이번 달보다는 뭐 내년 초가 조금 더 신용 경색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도 좀 한계가 있다. 제한적인 약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원달러도 바로 1250원대로 수직 낙하하기보다는 상당히 1300원대에서 1250원대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행보가 좀 지그재그식으로 할까요?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값은 최고치를 가면서 강한 상황인데요.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사실 금의 위상은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게 더 움직이는데, 네. 금을 좀 살까요? 비트코인을 좀 살까요? 1년 내내 금이 약세였다가 네. 최근에 강세로 가면서 뭐 저점 대비 한 15% 올랐고요. 네. 최근에 보면 연준의 피벗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모든 자산이 같이 뜁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 할 거 없이 말씀하셨던 비트코인까지, 네. 암호화폐까지 다 같이 또 금도 금이 보통 올라갈 때는 뭐 암호화폐는 조금 주춤거리는 게 뭐 보통 통례인데 네. 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자산이라는 자산은 이제 조금 다시 들썩들썩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금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를 반영해서 조금 올라갔지만 내년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확장 국면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상승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금을 계속 사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뭐 확고하지만 지금은 또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는 조금 더 긴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근같이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완만한 상승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뭐 내년도에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면 네. 또 좀 대안 화폐이지 않습니까? 금보다는 오히려 조금 투기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암호화폐 가격은 올해도 좀 괜찮았지만 바닥에서 좀 뭐 2배 이상 올랐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달러 약세 국면에서 조금 퍼포먼스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답을 주셨습니다. 금은 코멘트 해주시겠지만 뭐 암호화폐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영향력들은 변동성은 있지만 영향력은 시장에 있는 거죠. 가상화폐들이요.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so what?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이나 우리나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될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S&P 다우 뭐 연중 최고치를 이미 찍고요. 뭐 사상 최고치를 막 가르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에 비해서 조금 더딘 흐름들이고 우리는 또 고질적인 12월에 이 대주주 양도세
차익 매물 이런 것 때문에요. 한미 증시 연말 랠리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지금 대주주 과세라든지 또 공매도 금지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종목별로 조금 활동성은 좀 증가됐다, 조금 편안해졌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내년 상반기를 너무 걱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나 기업 실적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에 충족을 해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퀘스천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산타 랠리 또 연초까지 이어지는 뭐 약간 단기 랠리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랠리, 기술적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랠리가 꾸준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 위축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해서 기업 실적 위축이 한 번쯤은 증시를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연말 연초 랠리를 너무 확장해서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오히려 경기 위축을 신호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면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금리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연말 연초 랠리를 거친 다음에는 약간 교착 상태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경기와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터는 어느 쪽이 좀 좋을까요? 네. 시장은 연말 연초까지는 내년도 연준에 인슈런스 컷이라고 그러죠. 보험성 인하, 경기가 이미 침체될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그러한 정책을 시장은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연말 연초에 시장의 질이 나빠진다고 그럴까요? 낙폭이 큰 종목들, 약간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재료성 주식들이 순환매를 보이는 그런 약간 시장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면서 약간 투기적인 종목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흐름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MTN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지난주에 99세로 생을 마감한 이 워렌 버핏의 소울메이터 찰리 먼거 얘기를 가져오셨습니다. 낚시의 첫 번째 규칙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버핏의 얘기하고 똑같네요. 버핏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다. 네. 먼거 얘기. 먼거가 이제 먼저 얘기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는 뭐 버크셔 해더웨이 부회장이시죠. 그래서 좀 곱씹어 볼 만한 명언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좀 추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낚시의 첫 번째 규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돈이 되는 곳에 조금 머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조금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혁신이 있는 성장주에 조금 머무는 것이 조금 물고기가 있는 곳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은 좀 성장주, 혁신성 있는 기업들,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없는 주식들에 조금 집중하자라고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찰리 먼거 얘기를 오늘 인사이트로 주셨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